아, 맞다. 이거고.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세아세아. 일정 바뀌고 슬슬 적응할 때도 됐는데, 아직은 살짝 피곤함이 남아있는 편이에요. 안타깝게도. 그런 거로, 오늘은 리버스 이벤트 전반부 아예 끝장을 봐놓고, 시간 남으면, 뭐하지? 일단 리버스 이벤트 전반부 끝내놓고, 당장 진행하고 있던 거는 로스트 렌즈 밖에 없는 것 같긴 한데, anyway. 로스트 렌즈하고, 이거저거 게임 쌓인 거 하나씩 풀어나가야 될 테고, 그리고, 마인크래프트. 방송에서 돌아갈까? 그거? 리썰도 빡빡했는데.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좋아요. 좀 이런저런 얘기는 차라리 이 리버스 끝내고 저체스로 넘어가는 게 낫겠다. 그럼 들어가 봅시다. 들어가자고. 왜 안 떠? 아이고, 노이즈가. 높이도 치솟는데. 윈도우 캡처가 리버스가 아닌 상태였던 걸로 기억하는데. 이 정도 사이즈? 그러면 뭐야?
리버스 메인 스토리도 언제 또 밀어야 되긴 하는데, 메인은 또 언제 밀지? 뭘로? 자, 계속해서 진행해 봅시다. Either this or that. 연구소로 돌아오더니 교수가 표시한 내용을 마주하고 있더니 마음이 어워졌다. 반성의 운동으로도 데이터가 여전히 누락되어 있었지만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다. 다만 조사 관측 데이터는 많은 에너지와 시간이 소모되는데 반해 말도소이라면 과거의 데이터를 더 쉽게 얻을 수 있을 것이다. 그 보잘것없는 오차를 받아들일 수만 있다면. 누군가의 머리가 세게 부딪혔다. 고개를 들어보니 검은 튀튀한 별이 존재감을 뿜어내고 있었다. 그런 예감이 들었다. 뭐라도 선택하지 않으면 당신은 연약한 종줄기대로 잃고 말 거라는 예감. 하지만 그것도 나쁘지 않은걸? 의식에는 빛이 따르는 걸까? 아니면 한순간에 지나가는 영혼의 빛인 걸까? 선택권은 나에게 있어. 차를 몰고 천문대를 향한 당신은 어둠 속을 더듬으며 곰팡이 냄새가 진동하는 자료실로 들어갔다. 이 냄새 때문에 며칠은 아무것도 못 먹게 될 뻔하다. 하지만 기뻐해야 한다. 자신을 봐라. 온 순간 쓸데없는 팩으로 가득하지 않을까. 그래도 쿠마르의 침실보다는 좀 낫네. 반성의 옛 관측 기록이... 겹겹이 쌓인 자료를 뒤적이자 밑에서 벌레들이 우르르 쏟아져 나온다. 이런... 순간 손에 햇빛이 생겨 이 귀여운 것들과 함께 이곳을 붙어버리고 싶었다. 몸이 건조한 과학연구 기분에 든 당신은 연민과 동정심이 부족한 행동을 만들어버렸다. 이건 아무것도 아니야. 발끝이 세우고 숨을 죽인지 바닥 가득 흩어진 자료들을 골라냈다. 이내 가방은 필요한 자료들로 가득 찼다. 벌레 속으로 빠지면서 신선한 공기가 느껴졌다. 진리는 이 위대한 모험은 마루학자의 역사책에 기록되어라 하리라. 나무 원반의 가림막을 치워보니 이로 동물처럼 복잡한 눈이 만다라꽃이 가득했다. 당신은 가장 손쉬운 방식을 선택했다. 누가 당신에게 모험 정신과 인내심 결여됐다고 하던가. 종이를 원반에 깔고 펜으로 원하는 따라줬다. 눈여놓고 긴장을 푼채 당신은 이지가 아닌 힘이 끌려 팔을 움직였다. 종이 위에 사삭거리는 소리와 함께 비밀스러운 걸작이 조용히 펼치고 있었다. 이내 줄이 끊긴 인공처럼 손을 멈췄다. 눈을 뜬 순간 황당하고도 또 이상한 그림이 눈앞에 펼칠 수 있었다. 꼭 아주 먼 옛날에 그려진 동물 벽 하나 같다. 당신은 그 그림을 쓰다듬으며 머릿속에 각인시키고 있는가 보다.
이제 정신을 집중하고 상상해보는 거야. 반짝이 백색 골선을 둘러싸는 장면이 머릿속에 꿈을 그리던 장면이 떠오른다. 시상태 눈물로준 스포트라이트. 크로르가 자리에서 일어나자 박수가 쏟아진다. 그녀의 미소가 안 들리던 이제 이는 사라졌다. 안 돼. 다시 해보자. 머릿속으로 생각했던 장면이 다시금 떠올랐다. 그렇게 정신을 집중하던 찰나 별이 울리는 소리가 갑자기 멀리서 들려온다. 변경으로 물줄기가 흐르면 내려간다. 두 개의 칠 같은 고치가 물줄기 속에 섞여 있으며 중간에 끝이 보이지 않는 어둠이다. 이게 뭐지? 물속에는 이상한 장면이 떠오르는 게 분명했다. 하지만 떠오른 장면에서 두 고치의 운동궤도가 이전의 그것과 매우 유사하다는 걸 깨달았다. 얼굴은 걷지 말고 이 귀한 데이터를 잘 기록해두는 게 좋겠군. 아우, 노이즈 왜 자꾸 이래? 아야, 그라운드 스테이트에서 24가 올라가는 게 맞아? 못 가잖아. 십 이상 유지가 되네요. 되네요. 이 데이터는 반성의 과거 운동폭이 지금보다 더 격렬했다니? 기록된 데이터를 자세히 살피던 당신은 자신의 뺨으로 땀을 흘러내리고 있다는 걸 깨달았다. 백색 외성과의 거리가 지금보다 더 가까웠어. 그런데 어떻게 최고치에 도달하고 다시 궤도로 돌아온 거지? 내 추론이 틀린 건가? 그게 뭘 의미하는지 잘 알고 있었다. 끝없는 반복과 재소리. 시시퍼스의 형벌적으로 같았다. 아니야. 이 데이터가 틀린 거야. 관측자는 아내가 뭔가를 놓친 거겠지. 이 데이터에 오류가 있다는 걸 너무나도 간절히 증명하고 싶었으나 대조가능한 데이터는 배너대학 도서관에 있었다. 하지만 밤이 너무 늦었으니 도서관 문은 곧게 닫혀있을 것이다. 마음속에서 뭔가 꿈틀거렸다. 답을 얻지 못한다면 밤새 잠을 이루지 못하리라. 그렇다면 뭘 더 머뭇거리는 거지? 눈시를 번쩍게 할 정도로 조용한 도서관에 기어 들어갔다. 자리에 사본을 뒤졌다. 페이지를 넘기면서 사본의 내용을 빠르게 훑어보았으나 중요한 데이터는 모두 누군가에게 비어 있었다. 누군가 지원한 척이야. 이 자리를 주인은 과거의 데이터를 실험 과정을 하나하나 기록했지만 후에 완전히 지워버렸어. 이 지워진 데이터들만 있다면 내 연구 과제를 완전히 뒤집을 수도, 혹은 내 발견을 완벽하게 증명할 수도 있어. 도무지 믿을 수가 없어. 이 사람은 내가 여길 찾아올 줄 알고 있었던 거야.
이 데이터의 중요성을 분명 알고 있었겠지. 그런데 대체 왜 이런 짓을 한 거지? 높은 곳에서는 모든 것을 보고 낮은 곳에서는 길을 확실할 수 있다. 샤코지에 익숙한 경험이 붙었었다. 고개를 숙이자 바위의 옆에 층 목소리가 보였다. 이게 바로 당신과 하는 바위였다. 데이터 4분지를 열자 이내 관측자 선언문에 익숙한 이름이 눈에 들어왔다. 쿠마를 아는 새 대사가 마치 당시에 조금은 것만 같았다. 하지만 그녀는 언제나 당신의 연구 결론을 가장 지지해준 사람이었는데 머리에 높이 걸린 별이 당장이라도 떨어질 것만 같았다. 오! Fading Stars. 이게 왜 별들의 부재야? 빛발해가는 별들이지. 아이고, 쿠마를 과거 관측 데이터에 따르면 단상의 궤도변은 주기적이야. 먼 곳에서 가까운 곳으로 거리가 최대치에 도달하면 없는 궤도에 전반적으로 변화가 생겨. 그러니까 그렇다면 내가 생각하는 초신성은 그냥 황당한 추론일 뿐이야. 지금까지 모든 연구가 물거품이 되겠어. 그 말은 대체 무슨 생각인 거죠? 내 추론이 틀린 거라는 걸 숨길 필요가 있나? 잘못된 길을 걷는 나를 내버려두고 시간과 돈을 낭비하면서까지 당신이 없는 게 대체 뭐죠? 아무래도 내가 직접 관측해야겠어. 오류를 확인하려면 주기적으로 변하는 노드 날짜의 반성을 관측에 다 걸어둘 수 있다. 노드 날짜가 내일이라고? 다행이었다. 구축과 분기를 아우르는 환멸감을 담을 측면을 경험할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 시간을 지체해서는 안 된다. 지금 중요한 건 관측용 망원경을 선택하는 것이면 오늘 당신의 정리였다. 광학 망원경은 안드로이드는 아니었지만 일반적인 관측에서 가장 자주 사용하는 도구이기도 하지. 구조도 간단하고 가격도 저렴하니까. 며칠 전에 제가 하나가 모르는 계신 할머니에게 선물로 보내드렸었는데 엑스선 망원경은 백스코에서 특별한 후에 엑스레이만 탐지할 수 있어. 하지만 지금은 그럴 때가 아니야. 전파 망원경은 먼 거리에 있는 천체의 우선 정보를 관측하기 때문에 날씨나 대기에 영향을 받잖아. 머리 위에 높이 떠있는 별은 조금씩 팽창하고 있었는데 마치 새까만 석탄 덩어리 같았다. 제 녀석은 오래 기다려주지 않을 것이다. 당신은 두꺼운 구름처럼 별을 보며 생각이 잠겼다. 진리를 통과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항상 기존의 연구를 무너지고 쌓아올린 데이터가 무용지물이 되는 것을 증명해야 해. 어떤 일은 튼튼한데 어떤 경우는 약하네. X선 망원경. 쿠마르는 이걸 시금석도 삼곤했다. 이걸 선택하는 건가? 저게 문제가 있나? 연구원의 내용이 이렇게 적어놨는데 다시 한번 뒤져봐야겠다. 그래서 아무도 이걸 모른다. 주주군도 조용해진 강의실. 학생들은 이 콧대 높은 강사를 그저 망연자실하게 바라볼 뿐이었다. 이렇게 상식도 없는 학생들을 내 수업에 넣다니. 하필 지금 내가 텅빈 너에게 머릿속에 전체를 집어넣어주길 바라는 모양이구나. X선 망원경입니다. 수험대로 답을 말했다.
그러자 그녀가 흥미진진하다는 얼굴로 당신을 쳐다봤다. 천체 발산의 X선을 통해 해당 천체를 분석 관측할 수 있는 망원경이죠. 이 망원경은 우주에서 초원거리 너머의 전세를 관측합니다. 하지만 방사선이 미약한 천체, 예를 들어 안성기 백색거성을 관측하기 어렵습니다. 당신은 약간의 웃음기를 띤 그녀의 눈동자를 탐색하는 눈빛으로 쳐다봤다. 제법이구나. 저 애들보다는 나. 수업이 끝나면 날 따라오도록. 그날 이후 학생들은 뒤에서 당신과 쿠마를 샴쌍둥이라고 부르기 시작했다. 하지만 반박하기 어려웠다. 사실 그랬습니다. 함께하는 시간이 늘어날수록 기질이 더 불세졌고 그렇게 그녀에게서 쉽게 얻을 수 없는 지혜와 통찰력을 얻었다. 하지만 지금의 당신은 그 무지한 학생들처럼 이곳으로 왔다. 지금 힘을 연기하고 있는 건가? 오호. 넘기고 광학이 이거겠지? 9,000년대 광학을 만드는 경우가 아니다. 이곳은 쿠마를 처음 만난 곳이며 이곳에서의 관측은 평생 잊을 수 없는 기억이었다. 왜죠? 쿠마는 왜 관측 데이터를 숨기려고 하는 걸까? 쿠마는 목숨을 표현할 분은 아닌데 어쩌면 처음부터 잘못된 걸지도 몰라. 당신 손을 들어 오래된 망원경을 넘어졌다. 이 녀석을 통해 답을 찾고 싶었다. 꼬마야, 언제부터 여기 있었던 거니? 이걸 보고 싶은 거구나. 왕슬로 고개를 젓는 모습을 마치 마음을 정하시는 겨우 꼬리를 흔드는 강아지 같았다. 그러자 그녀는 몸을 살짝 돌려 한 걸음 뒤로 물러나더니 자리를 비켜주었다. 당신은 주먹을 꽉 쥐었다. 자신 것이 아닌 것을 처음으로 잡고 싶어졌다. 그렇게 길은 전혀 생각지도 못한 곳으로 꺾여졌다. 한 걸음 물러선 당신은 우주를 토하는 입구에 눈을 가까이 댔다. 이곳에 오면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일이라는 걸 잘 알고 있었으면 이는 그저 추억의 한 페이지에 불과했다. 그러나 이 한 페이지를 통해 당신은 무언가를 떠올렸다. 당신은 1달 동안 이곳에 오지 않았다. 쿠마는 처음 이곳으로 당신을 데려왔을 때 당신의 자신을 유일한 후계자로 내렸다. 전파 망원경은 더 먼 곳에 있는 천체의 정보를 받을 수 있어. 전파를 통해서 말이지. 그렇기 때문에 이건 광학 망원경처럼 우주의 모습을 거칠게 눈앞에 드러내지 않아. 수신기는 전파심을 가공해서 기록하고 표시할 수 있는 최종 형식으로 전환하지. 그러니까 대기와 날씨의 감을 갖지 않는다는 거군요. 그래, 하지만 인간의 눈까지 확장해주진 않아. 눈이 닿지 않는 부분에서는 다른 각도로 우리에게 천체를 보여주고 정확한 데이터로 변환시킨 화면을 보여주는 정도지. 그 데이터는 넓은 우주 그 자체를 표현할 수는 없어. 하지만 과학을 연구하는 사람에게 정확도는 일종의 낭만이야. 넌 우리의 첫 수업이란다, 얘야. 연구소에 발을 디딘 순간 우리 눈동자에 담긴 그 별은 더 이상 반짝거리지 않을 거야.
이 무한한 우주가 무한관조하게 느껴지고 밤하늘을 올려다보며 느꼈던 설렘은 점점 사라지겠지. 비밀을 탐구하는 듯 알았다. 그녀는 당신에게 모든 지식을 쏟아부으며 당신의 자신을 아이처럼 여긴다. 하지만 혼내다가다 그녀는 당신을 그저 또 다른 쿵어리로 키우고 있을 뿐이라는 것을 말이다. 스위치가 당신은 전파만으로 마운드의 스위치를 켜고 숨을 쉬면서 최종의 답을 밝힐 준비를 했다. 과연 이건 쿠마라의 장난일까? 아니면 터무니없는 실수일까? 지친 몸을 이끌고 연구소로 돌아갔다. 그가 비명을 지르며 수면이 갈망하고 있었다. 전폭 원문으로 관측한 결과 쿠마라의 데이터는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것이 정확했다. 관측의 결과는 당신에게 아무런 선거와도 없는 폐기질한 판결을 내렸다. 당신의 임무는 터무니없이 잘못된 길로 향하고 있었다. 쿠마라는 진작에 알고 있었지만 단 한 번도 지적하지 않았다. 하긴 어차피 이건 당신의 연구였으니까. 진료와 전구로 가면 네가 방을 깜빡깜빡 비추었다. 이건 설로의 모든 결함이었다. 모든 것을 고치는 데가 넘쳐났기에 이 모든 적부터 불편함을 용인하는 것이 모두의 상식이 되었다. 하지만 병풍은 빗대미처럼 쌓여 모든 것이 흔들리고 마해되어 돌이킬 수 없게 됐다. 방에 내려진 어둠은 마치 한 번의 걷기이 같았다. 그 묵직함이 꼭 당신을 보는 것만 같았다. 아무도 없는 이 공간. 맹구 보고서가 숨을 쉬어 있었다. 이내 당신은 눈을 감았다가 떴다. 진작에 알았어야 했는데. 이 모든 것에 대한 연구는 쿠마라가 쓴 계획의 일부에 불과했다는 걸. 내가 연구소에 들어간 그 순간부터 쿠마라는 날 학생으로 여기지 않았던 거야. 불꽃이 타오르는 종이를 집어삼켰다. 이것은 인간과 마법 세상의 수많은 무의미한 능력 중에서도 가장 보잘것없는 단락이었다. 중간에 멈추는 길, 더 이상 펼쳐지지 않는 채 공중에 내려의 방치된 수작. 쿠마라, 부디 이게 당신이 내게 남긴 마지막 교훈이기를. 다 터들어가는 보고서를 그저 바라봤다. 검은 줄은 공중에 흩날리고 글자는 점점 사라지고 있었다. 반성문은 궤도는 안정적이지만 소량의 관측 데이터에 이상 변화가 존재한다. 다만 데이터량이 너무 적어 관측 오차로 판단된다. 이건 그렇다면 손을 뻗 무릎을 뻗치는 종이는 제로 변의 손바닥 위에서 사라졌다. Celestial bodies and mythologies. 손가락을 깨물며 텅 빈 탁자를 물끄러미 바라봤다. 아직 돌이킬 기회가 있다. 연구소에 보고서 4분이 남아있으니까. 어째서 쿠마라의 관측 데이터에도 똑같은 이상이 있는 거지? 그동안 계속 눈치채지 못했던 거야. 쿠마라가 마두스를 활용해 얻은 관측 데이터가 일반 관측 데이터와 놀라울 정도로 비슷한 3% 오차범위에 있었다는 걸. 3% 진위에서 카포와 다다도 내 오차에 똑같이 의미를 표했어. 말도 안 돼.
내가 쿠마랑 같은 물에 빠져 동전 부분에서 실수를 저지르지 않는 이상 전기가 통하듯 전율이 느껴졌다. 궤도의 변화가 똑같이 어떤 정해진 법칙을 따르고 있는 건? 책상과 의자를 모두 치우고 관측 기록을 노트를 바닥에 하나씩 펼쳤다. 하지만 공통된 영향 요소를 분석해내지 못했다. 사실 대부분의 잘못된 연구 결론은 우연의 일치에 대한 경외심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말도 안 돼. 이 데이트들의 오차 시간이 꼭 판매받는 것처럼 똑같잖아. 아무래도 당신은 규칙의 틀 안에서만 움직이겠다고 굳게 결심한 모양이다. 행운을 빌 수밖에. 아, 아침 햇살이 바닥을 비추기 시작했다. 데이터를 대조하면 밤새 분석했지만 아무 수확도 없었다. 커피 한 잔을 털어놓던 마신 당신 캐비닛 아래에 기댄 채 청각문으로 서서히 기어나고 있는 세상을 쳐다봤다. 시간이 많지 않았다. 눈썹 바닥에 젖지가 뭐지? 기억상 저거는 줄곧 잃어버린 줄 알았는데. 천재 역사 시너지를 식은 먼지에 덮여있었다. 당신은 책을 집어리고는 툭툭 먼지를 털어냈다. 책 커버에 배너 초등학교 도서관 소장이라는 라벨이 붙어있었다. 분명 도서관 블랙리스트에 당신의 이름이 올라갔으리라. 파우스트 별의 기원. 당시 우선 초경들을 갖추지 못했다. 시력같고 고요한 것이 마치 깊은 눈물과도 같았다. 한 톨의 먼지가 끝없는 어둠 속에 떨어졌다. 그가 바로 최초의 파우스트다. 그는 자신의 용지를 둘러싸고 부엉처럼 질서를 지키고 있었지만 이곳은 지나고 있는 땅이었다. 삐뚤빼뚤한 회색 글씨가 글귀 아래 적혀있었다. 이 밑줄은 세트 손가락보다 더 짧은 연필로 그린 거라는 걸 기억해냈다. 그는 자신의 용지를 둘러싸고 구광처럼 질서를 지키고 있었지만 이곳은 지나고 있는 땅이었다. 당신은 책을 들고 있었고 그녀는 정신을 집중한 채 탑을 보고 있었다. 아, 우리 판잣집의 사카시 선생님 같아요. 판잣집 안에는 원래 아무것도 없이 나무 몇 토막만 있었대요. 아무도 선생님한테 배우려고 하지 않았던 거죠. 그런 곳에서 몸을 부릅뜨고 숫자와 씨름하니 찰나 인식값이라도 벌러 수를 키우러 가는 게 낫겠다고 다들 그랬거든요. 유감이에요. 좋은 선생님이신데. 괜찮아요. 그건 아주 잠깐이거든요. 하지만 혼날 손을 들고던 사람은 몰래 참가에 가던 서든 자리 하나 두고 왔고 마차꾼 타쌤이 다리가 몇 개 없는 치과의상을 가져오면서 사람이 점점 많아졌어요. 사카시 선생님은 하늘을 별이 쌀독에 있는 쌀알보다 더 많다고 하셨어요. 그때 별은 세어보지 못했지만 쌀은 세어봤어요. 사카시 선생님 말씀은 조금도 틀리지 않았죠. 그녀는 머리를 슬쩍거렸다. 그런데 나중에는 또 쌀독의 쌀이 언젠가 하늘을 별보다 더 많아질 거라고 하시더라고요. 정말 이해가 안 가요. 다음에는 그거가 겨워도 돼. 언제든지 환영이야. 소녀는 쓸쓸한 표정을 지었다. 여기 너무 높고 말아요. 게다가 난 별을 새러 갔다가 답장이 얻었고요. 사카시 선생님이 필요했어요. 하늘의 별줄기가 많으니 쌀알이 별보다 많아지는다는 영혼을 오지 않을 거예요. 선생님과 틀릴 수 있단다. 선생님이 제게 해주신 말씀이에요. 그는 연필을 꺼내 이야기에 맞춤표를 찍었다. 이만 가야겠어요. 오늘 여기까지 해줄게요. 고마워요. 잠깐만. 언제 또 올 거니? 글쎄요. 판잣집을 출근한다고 해서 새로운 곳을 찾고 있거든요. 새 판잣집을 찾게 되면 또 올게요. 만약 제가 돌아오지 않는다면
그림 중에 한 글자씩 뭔가 힘차고 올라갔다. 여기로 잘 물어보세요. 하지만 다시는 그애를 볼 수 없었지. 다음 페이지를 펼쳤지만 이미 찍혀 있었다. 절박한 감정이 올렸다. 일종의 알 수 없는 죄책감이었다. 오물속에 남짓은 더러운 것들로 인한 불쾌감을 옮기고 주소가 나가지 페이지를 찢었다. 인간의 임무 방식을 그대로 따르면 우리에겐 그런 기기조차 마련할 수 없을 거야. 신기를 잘 활용하도록 해. 그들 방식으로 이기를 못했지만. 하지만 마더스로 얻은 메이드는 완벽하지 않아요. 연구 결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도 있다고요. 나는 결국 표현한 적 없어. 인간의 관측 데이터를 이용하면 연구 결과는 보장할 수 있겠지. 하지만 마더스로 언제나 그들보다 더 빠르게 걸음을 내딛을 수 있게 해준단다. 그녀는 자리에 앉아 다시 차를 떠밀 머리를 감았다. 거기 서서 뭐해? 책을 한 권 잃어버렸어요. 이거 말하는 거니? 그 멍청한 남자가 가져온 건 줄 알았는데. 그녀가 책을 내던지는 바람에 종이들이 와르르 땅에 쏟아져 내렸다. 내가 몇 장 찢어서 있는지를 써버렸어. 미안하다. 필요하면 연구 공부를 신청하고 한 권 더 사렴. 그녀는 고개도 들지 않고 말했다. 괜찮아요. 종이를 줘야 되고는 그 숨막히는 연구실을 다급히 빠져나왔다. 페이지 번호가 책의 마지막 페이지임을 말해주고 있었지만 주방문의 해몽망은 여전히 알 수 없었다. 책상을 밀었다. 종이 조각, 단백질 바, 그리고 깊은 잠에 빠진 쥐가 있었다. 쥐는 물어뜯지 않은 책 페이지를 품에 안고 있었다. 음식을 남겨지 않는 좋은 습관을 가진 쥐였다. 식량을 빼앗자 쥐가 찝찝거리며 연구실에서 도망쳤다. 후기 언니는 취직감을 느끼지 않기를. 이게 가운데 페이지일 텐데. 반듯하게 펴졌고 다른 페이지가 본래 모습을 되찾았다. 하지만 주소는 흔적도 없었다. 네? 어떻게 이럴 수가. 분명 그제야 그 멍청한 문제가 떠올랐다. 시간 다 됐어요. 이제 가도 좋아요. 잘 나와라. 네, 갈라보나씨. 그런데 아직 좀 더 있어야 해요. 이 스펙트럼 데이터를 한 번 더 대줘야 하거든요. 그럼 내일 가요? 그 순간 한손이 앞에 가는 것 같아. 실례지만 혹시 이거 갈라보나씨 책인가요? 그래요. 네, 제 거예요. 저희 엄마도 옛날에 이 책을 자주 읽어주셨어요. 죄송해요, 과대로 지적거려서. 이 페이지에 코너리 씨가 데이터를 쓴 것 같은데 그때 불쾌한 기분이 다시 떠올랐다. 처리 부탁해요. 그렇게 고개도 돌리지 않고 자리를 떠나버렸다. 사건이 정말 일어났다. 그 주소는 데이터와 함께 당신이 직접 지워버렸다. 하지만 또 다른 정보가 불현듯 머릿속에 떠올랐다. 잠깐, 스펙트럼 데이터? 진상의 실면에 드러났다. 잘 나오는 실제로 단일 항성과 분광성성을 구분했던 거야? 그 데이터는 결코 틀리지 않았어. 불현듯 깨달은 사실을 당신은 연구실로 뛰어가 도면을 찍어 한 장씩 대조했다. 또 다른 답이 머릿속에 떠올랐다. 젤라가는 계속해서 꼼꼼하게 기억해서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나와 코너라가 마두술로 관측한 데이터 같은 전체를 잘못된 방향으로 이끌었구나. 모든 것을 깨달았지만 이해되는 있었다. 쌓여있는 페이지 문제집을 뒤집는데 문득시 다른 곳을 향했다. 아니야, 그렇게 간단한 게 아니야.
그리고 맛없을 얻은 데이트를 잘 나가려니 관측 분석과 결합하는 또 다른 가능성이, 새로운 가능성이 아직 생겨. 발견되지 않은 또 다른 항성? 만약 한 함정이 변한 노드에서만 나타난다면 나머지 시간에는 관측할 수 없는 곳에 숨어 있는 거야. 노드를 벗어나 한 단계씩 자신의 모든 연구를 뒤집어 봤다. 수고스럽긴 했지만 새로운 함정의 존재 앞에서는 사소한 문제에 불과했다. 지금까지 발견되지 않은 함성이 있었어. 간헐적인 반성에 끌리고 있고 초신적인 폭발에 임박할 때마다 자체적으로 자신을 정확한 궤도로 이끌고 있어. 그거는 이번 판은 당신이 생각한 것보다 훨씬 재미있군요. 어지러운 미모실을 들어가고 다시 정문대로 돌아갔다. 머리 위에서 뜬 침체는 마치 당신의 선택을 인정해주듯 따라했다. 전파 공격은 태양의 전파 최고점을 피하면 되기 때문에 반드시 제한이 없었다. 누군가 신경을 손을 세게 쥐고 있는 듯한 기분이었다. 그렇다면 최종 결과는 Dust and Stars. 밤의 장막 아래 윌리엄 포션의 교향곡이 정문대로 위에 퍼졌다. 1758년 이 음악가가 콘서트홀을 건너고 있을 때 그는 자신의 미래의 많은 전문 학생들이 평생을 다해도 따라올 수 없는 성과를 거두리라고는 생각지도 못했을 것이다. 그것은 바로 태양계의 7번째 행성인 천왕성 발견이었다. 처음에는 유행하는 과학보고 도서였다. 혜성과 태양이 인간과 같은 생명을 서식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우스꽝스러운 내용이었다. 그는 먼저 일반적인 골절 망원경으로 돈을 뽑은 곳에 있는 천체를 관측하고 천체에 있는 생물을 관측하려고 시도했다. 하지만 선명하지 않은 화면이 크게 싫어하는 그는 많은 에너지와 돈을 들여 스스로 망원경을 만들었다. 하지만 그는 천체에서 생물을 발견하는 대신 천문학자들에게 무시당하고 미친 행성을 발견해 명성을 떨치고 전 세계에 주목을 받았지. 높은 질을 잃는 것을 두려워하며 그것으로는 좋은 점을 대체할 수 있는 것 같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좋은 점이라는 건 종종 다른 경로로 당신의 곁에 나타난다. 운명은 반대의 소금술을 좋아한다. 그것은 당신이 한 방향으로 희망의 씨앗을 던지게 하지만 결국 당신이 생각지도 못한 방향에서 높은 나무를 자라나게 만든다. 밤 장막이 내려가고 별빛이 반짝거린다. 깊은 한숨이 나온다. 끝없는 웃음이 이상대로 응답해주지 않았다. 희망의 씨는 당신을 보살펴주지 않았다. 아직 발견되지 않은 항성 같은 건 존재하지 않았다. 와, 이게 뭐야? 대박이다. 환상을 현실. 한번 해보죠. 환상을
와, 내가 아직 기억하고 있을 텐데 환상을 현실. 오, 환상을 현실. 내가 아직 기억하고 있을 텐데 모든 것엔 인과가 존재해요. 이펙트 개멋있다. 내가 아직 기억하고 있을 텐데 와, 별자리 진상을 찾으라고? 어? 아, 나 이걸 처음부터 다시 해야 돼? 알레비구나. 강림하라. 한번 해보죠. 모든 것엔 인과가 존재해요. 내가 아직 기억하고 있을 텐데 진짜 멋있다. 환상을 현실. 강림하라. 아, 보고 막 저걸 보기 싫었던 것 모든 같아. 것엔 인과가 존재해요. 환상을 현실. 강림하라. 눈못 쓰기 전에 잡을 수 있으면 베스트인 것 같은데. 아니, 여기서 이게 이렇게 막 튀어나올 줄은 몰랐지. 이렇게 피하고, 어둠의 장막으로 밴드 덩덩이 떠오르기 시작했다. 온전적이 큰 계자들. 그들은 불규칙한 전체로 이루어졌다. 사람들의 자연을 모방한 그들에게 이름을 부여했다. 수차례 번복하고 재구성하면서 희망의 불씨를 지폈지만 진실은 사라져버렸지. 길이에는 천문의 난간에 들어있는 숲이 빽빽하게 펼쳐져 있었다. 당신은 관측을 포기하고 오랜만에 밤하늘을 감사했다. 나는 많은 이유가 이 광경에 감동해 천문학의 문을 두드렸던가. 밝기, 거리의 수명.
그들은 이날 척도로 이 아름다운 별들을 측정하고 문자 숫자로 그들을 묘사하며 그들의 좌표를 정했다. 메소포타미아의 마도학자가 지금의 천문학을 본다면 아마 히스테리를 일으키는 이미의 천문학에 관한 모든 걸 부탁하려고 되겠지. 그들은 수만 개의 별을 관측하여 이 별들에게 생명을 불어넣고 마지막에는 위대한 별들의 지구를 구축했어. 별들의 지구 수집을 위해 성장하는 인도하는 책자를 집대성했지만 결국 예언에 따라 교수형을 들였지. 당시 강단 앞에 서있던 코마네의 모습을 똑똑히 기억한다. 그것이 그녀가 유일하게 감동했던 모습이었다. 3개월 전 고고학자가 TV를 쓰던 근처에서 서령 문자가 적힌 석판을 발견했다. 메소포타미아에서 처형당한 천문학자는 석판에 일말을 남겼지. 모든 작은 몸을 끝없이 측량하고 찰나의 존재를 영원히 기록한다. 기억할 필요도 종속될 필요도 없다. 모든 사라지지만 진리는 영원하다. 너희가 어디 있니 법칙을 명시하도록 해. 이게 바로 우리의 존재의 의미일까? 진리의 흔적을 찾기 위해 얼마나 많은 대가를 치러야 할까? 일상을 바친 이론이 틀렸다는 게 증명이 된다면 어떻게 무너지지 않을 수 있을까? 그 대가로 고통받지 않을 수는 없겠지만 그걸 벌어야만 다른 길로 돌아갈 수 있다. 그것이 진리의 길일 것이다. 준비는 끝난 것 같아. 손을 뻗어 머리 위에 뜬 천지가 오르면서다. 마치 공명을 이루는 것만 같았다. 그 존재는 당신을 떠나 광활한 곳으로 떠다녔고 그렇게 사업의 하늘을 올라가다 결국 시야에서 사라졌다. 숲으로 들어간 이론은 결국 포기했다. 쿵쾅대는 심장과 무너지기는 쉽지 않았지만 빌기한 수는 내쉬었다. 당신은 어째서 우진을 올렸다 보는가? 그건 유일하게 아무도 가져가지 않은 제 물건이에요. 그리고 이 구멍난 셔츠도요. 별은 죽지도 먹지도 않아요. 그걸 살 수 있는 사람은 없죠. 예쁘잖아요. 네? 이유가 부족하다고. 모리농의 할머니가 계시는데 유일하게 전화 통화하면서 같이 볼 수 있는 존재예요. 더러운 접시가 가득 쌓인 설거지통, 끝도 없는 집안일. 여기서 도망치고 싶어. 코고는 소리와 멈추지 않는 울음소리에도 별을 바라보고 있노라면 내가 나 자신이라는 걸 확신할 수 있지. 별은 그곳에 있으니까. 배가 고플 때는 조금더 별을 올려서 봐요. 별은 다이아몬드처럼 반짝거리죠. 언젠가는 저 별들을 다 따서 내 주변에 몽땅 넣을 거예요. 그리고 그걸 소울이만큼 큰 낙엽으로 바꾸는 거죠. 그들의 모습을 기억치시더니 하나씩 사라졌다. 당신은 소울렘과 검지와 엄지로 위치를 표시했다. 그것은 백색여성 FIDL82A의 위치였다. 널 기억할게, 꼬마야. 그는 나의 존재를 의식하고 반짝거리기 시작했다. 하전 오면서다. 점점 반짝거리던 그곳은 어느새 자갈 크기의 광선이 되었다. 초신성 폭발. 믿을 수가 없다는 그것을 바라봤다. 빛이 너무 눈부셔서 눈물이 훤히 드러난 정도였다. 그것이 당신의 피부를 태우기 시작하며 통증이 밀려들었다. 어?
당신 깜짝 놀라 잠에서 깨어나면 사방을 둘러봤다. 등이 땀에 흠뻑 젖어 있었다. 괜찮으세요? 젤라와르가 창가에 서서 커튼을 걸고 있었다. 정말 눈부신 햇빛을 먹자 그가 다시 커튼을 쳤다. 꿈인가? 이마를 짚었다. 흉기증이 가시지 않았다. 책상에 펼쳐져 있는 연구 보고서가 새것처럼 가지런했다. 거기에는 마루악자의 선언 따윈 없었다. 여전히 무섭다문에게 숨어 있었다. 인간의 시골. 갑자기 분명 머릿속에 떠오른 새로운 생각은 꿈과 반대되는 방향으로 가라앉아 지촉했다. 찾았다. 페이지에 남아있는 글자는 희미하지만 알아볼 수 있었다. 기한이 한참 지난 약속이었다. 젤라와르? 도와줬으면 하는 게 있어요. 책상 위에 적혀있는 애, 날 이 주소로 태워다줘요. 당신을 완전하지 않은 글자를 가리켰다. 꼭 그나마 집에 와달라고 부탁이라고도 한대. 알겠어요. 그리고 양식 한 장이 그 책상 위에 올려져 있었다. 혹시 정식으로 연구원이 되어볼 생각 없어요? 왜? 길었어. 목이 아플 정도야. 아쿠. 실험 2개 클리어하고 끝을 봅시다. 이 마틸다 부활이님의 실력을 보여주지! 명령하지 마! 자, 달려봐. 어이! 잘 봐! 버프가 세서 딜이 안 들어갔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 명령하지 마. 쓴맛을 보여주마. 안녕? 와우. 와우. 살려줘. 이 딜량 모자를 최고로 멋지고 뛰어난 더는 못 마틸다. 참아. 안녕? 쓴맛을 보여주마. 오케이. 보인다. 또렷하게 보여. 명령하지 마. 네 운명은 이미 정해졌어. 오케이. 이 정도면 될 것 같네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 피로 먹을 멍청이. 아. 음.
아이고, 이렇게 합시다. 우리가 이곳의 주인공이자 주인일지어다. 가라 강아지들아, 어서! 오,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 동행 훈련. 꺼져버려. 음, 보인다. 또렷하게 보여. 보인다. 또렷하게 보여. 이렇게 하죠? 달려봐. 네 운명은 이미 정해졌어. 저는 못 참아. 명령하지 마. 밝은 불빛이. 우리가 이곳의 주인공이자 주인일지어다. 죄송합니다, 아가씨라고 해야지. 물론이지. 음, 프랑스 만세. 마틸다 만세. 이런 느낌? 아, 저 열정 실험은 대체 무슨 이상한 게 섞여 있을까? 어? 내가 상상도 못할 게 튀어나오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 죄송합니다, 아가씨라고 해야지. 물론이지. 안녕? 훈련은 그때, 자유는 가끔. 진짜 너무 불합리한데? 동행 훈련. 꺼져버려.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 이걸 어떻게, 아, 저는 못 참아. 보인다. 또렷하게 보여. 네 운명은 이미 정해졌어. 밝은 불빛이. 우리가
이곳의 주인공이자 주인일지어다. 가라 강아지들아, 어서! 와. 몇 번을 때린 거야?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 명령하지 마. 물론이지. 야. 어이, 잘 봐. 진짜 빡세네.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 가라 강아지들아, 어서! 물론이지. 훈련은 길게, 자유는 가끔. 와. 진짜 너무 끔찍하다. 명령하지 마. 어이, 잘 봐. 꺼져버려. 자, 달려봐. 실드를 저렇게 세우고.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 피로 먹을 멍청이. 훈련은 길게, 자유는 가끔. 어이, 잘 봐. 와. 진짜 안 들어간다. 저. 상관없죠? 보인다. 가라 또렷하겠구나. 강아지들아, 어서! 밝은 불빛이. 우리가 이곳의 주인공이자 주인일지어다. 네 운명은 이미 정해졌어. 어우. 프랑스 만세! 마틸다 만세! 생각보다 금방 깔끔하게 되네. 어서 오세요, 버틴 씨. 열정이 가는 거라 어렵네. 어우, 피곤하네요. 네, 방금 전에는 성장기 알아서 아이들은 밤마다 진행하는 걸로 할게요. 활발하고 응? 열여섯 개라. 한 번은 들려보고 끌까요? 테넌트는 그만 나와줬으면 좋겠어. 왜 이렇게 잘 나오지?
안녕하십니까, 마스터. 유감스럽게도 제 방에는 와, 항상 끝났어, 심지어. 풀영상이 되면 어떡해. 안녕하십니까, 마스터. 유감스럽게도 제 방에는 필요하다 보니 살짝 그림식 하지만 오늘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나 졸려. 그러면 방송 봐주신 여러분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저는 이만 자러 가겠습니다. 다들 좋은 밤 되세요. 사바사바. 네. 네. 정리하고 잘 지내죠?